한여름 해가 산마루 한가운데 걸린 정오, 젊은 목수 갑사는 말 등에 긴 들보를 싣고 봉수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나무 그늘 하나 없이 뜨거운 바람이 불었고 능선의 작은 화로에서는 낮에도 붉은 불씨가 흔들렸습니다. 갑사는 가장 고든 나무를 골라 높이 세우는 일만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멀리 보이도록 받치되 산을 태우지 않게 하고 급한 소식을 빨리 전하되 사람을 겁먹게 하지 않는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하늘의 갑목은 위로 곧게 뻗는 큰 나무와 시작의 기상입니다. 땅의 오화는 정오의 태양과 달리는 말, 한여름의 활력을 품은 양의 불입니다. 큰 나무가 불 위에 앉으면 목은 불을 돋고 불은 나무의 뜻을 빛과 행동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타오르면 들보도 사람도 마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31번째 갑오일주를 만나봅니다. 한낮에 봉수대를 세우며 표현과 성과, 뜨거움과 멈춤의 지혜를 배운 한 목수의 긴 이야기입니다. 갑은 양목입니다. 어린 풀보다 산의 큰 나무, 방향을 정하면 햇빛을 향해 줄기를 밀어 올리는 기둥에 가깝습니다. 시작하고 개척하며 옳다고 믿는 원칙을 세우고 흩어진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는 양화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 여름의 열기, 멀리 달리는 말과 공개된 무대를 상징합니다. 오화는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머뭇거리기보다 움직이며 주변의 온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갑목이 오화를 만나면 목생화의 흐름이 생깁니다. 생각과 이상이 말과 행동, 창작과 성과로 이어지기 쉬운 그림입니다. 잘 쓰이면 앞에서 깃발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추진력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무를 계속 장작처럼 내주면 박수는 커져도 뿌리는 마릅니다. 갑오의 첫 공부는 열정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불은 알리고 어떤 불은 끄고 내일 다시 일어설 나무는 얼마나 남겨둘지 정하는 일입니다. 오화의 표준 지장가는 정화와 기토입니다. 갑목을 기준으로 정화는 상관이고 기토는 정제입니다. 상관은 배운 규칙을 자기 언어로 다시 해석하고 답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말과 글과 기술과 예술로 밖에 표현하는 힘입니다. 정제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 약속과 신용, 손에 잡히는 결과와 생활의 안정입니다. 갑산의 작업실에는 이 두 힘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붉은 등잔 아래에는 기존 봉수대의 불편함을 고친 새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나무와 흙, 일꾼의 품삯을 적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탑을 상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얼마의 재료로 언제까지 안전하게 세울지 계산했습니다. 상관이 정제로 이어지면 아이디어와 표현이 실제 가치가 되고 개선안이 품질과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너무 앞서면 권위와 충돌하고 성과를 서둘러 자신의 체력까지 비용으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지장가는 가능성의 재료입니다. 실제 모습은 계절과 주변 글자,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갑사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높은 나무에 올랐습니다. 멀리 비구름이 보이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놀이가 시작되면 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며 어른이 만든 연장이 불편하면 손잡이를 고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씩씩하고 재주가 많으며 말이 분명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는 늘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기대가 따라왔습니다.
울고 싶은 날에도 대장이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도움을 청하기보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가보의 아이에게는 표현력과 정의감, 빠른 행동, 경쟁심과 창조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정받기 위해 계속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거나 답답한 마음을 직설적인 말로 쏟아내고 뒤늦게 혼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뜨겁게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는 날에도 존재의 가치가 줄지 않고 모르는 것을 물어도 리더십이 사라지지 않으며 멈추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경험입니다. 스승은 갑산에게 가장 높은 탑보다 먼저 가장 낮은 기초를 보게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나무결을 살피고 흙이 비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 계절 동안 기록하게 했습니다. 젊은 갑산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습니다. 당장 들보를 세우면 사람들에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모래 한 줌과 말뚝 하나를 오래 살피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빨리 세운 탑은 빨리 박수를 받지만 오래 남는 탑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먼저 쓴다고 답했습니다. 가보의 배움은 직접 만들고 말하고 가르치며 피드백을 받을 때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과 교육, 콘텐츠와 공연, 디자인과 건축, 영업과 창업처럼 생각을 밖으로 꺼내 실제 결과로 만드는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관은 낡은 방식을 개선하고 정제는 개선한 방법을 반복 가능한 일로 만듭니다. 다만 지루한 기초를 건너뛰거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속도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좋은 배움은 자존심을 태우는 시험이 아니라 불이 안전하게 오래 보이도록 화로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산을 만나면 일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오래 숨기지 않았고 필요한 사람을 모아 역할을 나누었으며 막힌 곳이 보이면 먼저 연장을 들었습니다. 가보에게는 솔직함과 추진력, 창조성, 낙관성, 사람을 북돋는 표현력과 현실적인 성과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목의 큰 방향과 오화의 속도가 만나면 결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큽니다. 상관은 자기 목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정제는 그 목소리를 생활의 결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뜻이 강할수록 다른 의견을 방해물로 느끼거나 설명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관심과 칭찬이 줄면 내가 쓸모없어진 것처럼 불안해져 더 많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보의 성숙은 말과 행동을 작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고 반대 의견에서 지켜야 할 위험 신호를 찾으며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도 일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갑산은 사람을 모으는 데 능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무를 고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돌을 다듬게 하며 겁먹은 견습생에게는 가장 안전한 짧은 들보부터 맡겼습니다. 가보는 인간관계에서 솔직함과 의리, 함께 성장하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친구가 어려울 때 말보다 행동으로 앞장섭니다. 하지만 좋은 뜻이 강하면 상대가 부탁하지 않은 해결책을 내놓고 느린 사람을 답답해하며 내 방식으로 함께 달리는 것을 친밀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상관의 말은 사람을 깨울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베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조언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것이 해결인지 공감인지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속도로 끌고 가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짜 봉수대는
한 탑이 모든 산을 밝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산의 불빛이 차례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갑산의 사랑은 분명하고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숨기기보다 먼저 다가갔고 함께 살 집의 들보와 내년의 계획까지 빠르게 그렸습니다. 가보는 사랑에서 솔직한 표현과 활기, 존중과 공동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현실적인 책임도 지려 합니다. 정제는 꾸준히 생활을 챙기는 손이 되고 상관은 유쾌한 말과 창의적인 애정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의 속도를 혼자 정하면 상대는 사랑보다 계획 속 역할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겼을 때 결론부터 말하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비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좋은 사랑은 늘 뜨거운 한낮만 이어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말이 적은 저녁과 각자의 그늘도 함께 인정하고 결정 전에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며 돌봄과 돈과 집안일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봉수대가 거의 완성되던 날, 건너편 산에서 검은 연기가 올랐습니다. 신호가 아니라 산불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타고 불길이 능선을 넘어오자 사람들은 더 큰 봉화를 올려 도움을 청하자고 외쳤습니다. 갑산은 먼저 봉수대에 화로를 내렸습니다. 불을 더 보태기 전에 모래와 흙으로 넓은 방화선을 파고 아이와 노인을 산 아래로 보내고 말 탄 사람들을 인접한 봉수대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행동보다 지금 실제로 필요한 행동을 골랐습니다. 가보는 기획과 창업, 영업과 콘텐츠, 교육과 공연, 건축과 현장 운영처럼 비전과 표현, 속도와 결과가 함께 필요한 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관은 문제를 새롭게 보고 정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실행 가능한 답을 만듭니다. 좋은 리더는 언제나 불을 크게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불을 끄고 필요한 신호만 남기는 사람입니다. 갑산에게 돈은 더 높은 탑을 자랑하기 위한 금박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사고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며 불길이 번지지 않게 모래를 쌓는 현실의 재료였습니다. 갑목에게 오화 속 기토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계획된 수입과 지출, 신용과 계약, 꾸준히 관리하는 생활 기반을 뜻합니다. 가보는 표현과 기술, 아이디어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실제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치가 눈에 보일 때 동기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력이 강하면 사업과 취미, 사람에게 먼저 크게 투자하고 뒤늦게 세부 비용을 살피거나 성과가 줄었을 때 만회하려고 더 큰 계획을 벌일 수 있습니다. 돈을 열정의 온도계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비와 실험비, 회복비와 비상금을 나누고 새로운 일은 손실 한도와 중단 기준을 먼저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보의 재물 감각은 가장 많이 벌어 빛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와 기술이 오래 쓰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뒤 갑산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구했다고 칭찬했지만 그는 봉수대를 제때 완성하지 못했다는 생각만 붙들었습니다. 가보의 그림자는 뜨거운 자부심이 자기 소모로 기울 때 나타납니다. 상관은 날카로운 비판과 권위에 대한 충돌로, 정제는 성과와 책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앞장서다가 몸이 지치면 갑자기 모든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을 직설적인 말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열정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보여주고 싶은 일을 나누고 내 책임과 조직의 책임을 적으며 흥분한 순간에는 결론을 하루 늦추는 일입니다. 수면과 식사, 심박과 짜증도 중요한 경보입니다.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려면 모든 가지를 불에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갑목에게 오하는 12운성으로 사의 자리입니다. 죽을 사라는 글자 때문에 실제 죽음이나 불운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12운성의 사는 한 단계의 활동이 끝나 힘이 안으로 정리되고 이전의 역할을 내려놓아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사는 산불 뒤에 깨달았습니다. 봉수대를 끝까지 자기 손으로 완성해야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제자에게 마지막 들보를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수평을 살폈습니다. 완성의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자 탑은 비로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마을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가보는 시작과 표현에는 빠르지만 끝난 일을 놓지 못하면 계속 장작을 보태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사의 성숙은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끝을 인정하고 기록을 남기며 역할을 넘기고 비온 자리에 다음 계절이 들어오게 하는 용기입니다. 같은 갑오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나무와 불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이 힘을 얻어 방향성과 개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가지가 많아지지 않도록 무엇을 완성할지 살펴야 합니다. 여름에는 화가 왕성의 표현과 성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나 물의 조절과 금의 기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목을 다듬어 원칙과 경쟁, 평가의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비판을 기술로 바꾸는 토와 수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목을 생의 배움과 구상이 깊어질 수 있지만 불과 토로 현실에 내놓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오화의 열, 갑목의 뿌리, 수의 회복, 토의 현실성, 금의 기준과 합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갑오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배우자와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전통 명리의 상징을 자기 이해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갑오와 을미의 나붐은 사중금입니다. 모래사, 가운데 중, 쇠금을 쓰며 모래 속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금의 이미지를 품습니다. 이를 실제 사건을 예언하는 공식보다 뜨거운 경험과 평범한 노동 속에 귀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파놓은 방아선의 모래 사이에서 갑사는 작은 금빛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캐기 위해 다시 산을 헤집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불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다한 뒤에야 제자들과 조금씩 골라 도구의 목과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갑오의 사중금은 화려한 말과 빠른 성과만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반복되는 실무와 실패, 기다림과 마무리 속에서 비로소 오래 쓸 기술과 신뢰가 드러납니다. 숨은 금을 찾으려면 모래를 얕잡아 보지 않아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기록과 약속, 쉬는 시간까지 가치의 일부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해 뒤, 늙은 갑사는 완성된 봉수대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작은 불빛이 차례로 이어졌고 넓은 모래 방아선에는 저녁 햇살을 받은 금빛 알갱이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가장 높은 불을 올리는 법보다 먼저 언제 불을 낮추고 누구에게 다음 불씨를 넘길지 물었습니다. 갑오, 하늘의 갑목과 땅의 오화.
큰 나무가 한낮에 불을 만나 생각을 표현과 성과로 바꾸고 상관의 창조성과 정제의 현실 감각을 함께 다듬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솔직함과 추진력, 창조성, 사람을 움직이는 힘과 결과를 만드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성급한 말과 과잉 책임, 인정에 대한 갈증, 계속 자신을 장작으로 쓰는 번아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완성한 것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상징이며, 사중금은 평범한 노동 속에서 드러나는 숨은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가보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하나의 운명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내 나무와 불을 무엇을 밝히고 누구와 나눌 것인지 묻는 한 폭의 봉수 지도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31번째 이야기 가보였습니다.